캐나다 전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11월 말이나 12월 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올겨울엔 연말에 시작되더니 지난달부터 독감 양성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저기서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온 것이라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일찍 독감 백신을 맞은 경우 석 달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입원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보건지역 책임자는 독감 사례가 늘고 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이런 적은 없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 아동병원 의료진은 독감 검사 결과 3건 중 1건이 양성이라며 지독한 독감 시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보건당국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퀘벡주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의료진들은 독감 백신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백신 접종률 목표가 80%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65세 이상에서 올해 접종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천식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사람, 암 치료를 위해 화학요법을 계획 중인 사람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의료진은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문가가 1월 중순까지의 BC와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주 연구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감 예방 주사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증으로의 악화를 절반 가까이 낮춰준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A형 독감의 하위로 지난해 주로 유행했던 H1과 H3가 함께 유행하고 있으며 우세종이 나타나면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백신 접종 이외에도 손주가 독감 증상을 보이면 만나지 말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질병 초기에 항바이러스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독감 자체 증상도 심하지만 치명적인 합병증,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코로나19와 급성호흡기 질환 RSV 환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45분 윌슨 애비뉴와 베터스트 스트리트 인근 교차로에서 소형 쇼핑카트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살 할머니가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할머니를 상대로 응급소생술 등을 펼쳤으나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멈춰서 있다가 윌슨 애비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현장에 남은 53세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들과 주변 폐쇄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라 트럭 운전자를 기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 트럭이나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데도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달린다며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개의치 않는 모습이 때때로 목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엔 이날 사고 지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윌슨 애비뉴와 페이우드 블루버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70세 여성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차량 속도 제한을 낮추거나 주의 표지판을 추가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덤프트럭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에토비코에서도 46살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덤프트럭이나 상업용 차량은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어
앞측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길을 건널 땐 오른쪽과 왼쪽을 두루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단체는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사고 위험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운송업계가 차량 주변에 센서와 비디오, 카메라 등을 부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토론토에서만 행인 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엔 보행자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재산세를 6.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 걷어들이는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전 9.5% 인상에선 낮아졌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몇몇 시의원이 경제난을 들어 낮출 것을 제안했지만 19대 5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268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소득이 적고 주택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은 계속된 인상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운영 예산은 $189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지출인 경찰 예산은 $12억 2천만 달러로 늘려 2년간 경찰관 109명이 증가하고 응급구조대와 소방관이 충원됩니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도서관과 야외 수영장 운영 시간은 더 길어지며 교통 담당 요원도 추가됩니다. 최악의 11개 버스 노선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추가되며 저소득층의 에어컨 제공,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지하철 55대도 구입합니다. TTC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되지만 수도와 쓰레기 요금은 3.75%씩 인상됩니다. 쓰레기통은 크기에 따라 $11에서 $22 사이로 오릅니다. 또한 가로수 유지와 계곡 복원, 커뮤니티 개발, 지역 식량 안보, 증오 반대 회담 등 소규모 프로그램에 $300만 쓰여집니다. 이외에도 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위협에 대응해 지역 조달을 강화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리무진과 택시 운전자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테슬라 신규 차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미생물에 오염된 미국산 샴푸를 대량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미국 아미카 회사에서 만든 미러볼 샴푸와 컨디셔너 20ml 패키지, 미러볼 샴푸 60ml에서 1리터 사이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캐나다 전국에서 9만 5천여 개가 팔렸습니다. 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에겐 위험이 거의 없지만 특정 건강 문제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 48건,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2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 증빙 서류와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어젯밤 놀속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경 총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윌슨 애비뉴와 몰튼 셜맨 애비뉴에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왔으며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실제 총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총에 맞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아침 11시까지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딕슨 로드와 27번 고속도로에서 운송 트럭이 포함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남쪽으로 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운송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밤 9시엔 험벌라인 드라이브와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서 60대 남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 차량인 검정색 소형 SUV를 추격한 경찰이 어젯밤 늦게 운전자를 찾아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패밀리데이 공휴일입니다. 새해부터 굿프라이데이 사이 연휴가 없기 때문에 각 주 정부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공휴일로 해당 주에 공공기관과 도서관, 은행 등은 문을 닫지만 서비스 캐나다와 우체국 등 연방 정부 기관은 정상 근무합니다. 주류 매장과 일부 식료품점, 일부 식당이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술관과 박물관, 수족관, 동물원 등 관광 명소와 일부 쇼핑몰, 스키장 등은 문을 열고 이날은 일부 관광 명소가 무료로 개방되며 가족을 위한 무료 행사들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밀리데이는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엘버타, 뉴브런즈윅, 사스카추원, 매니토바주가 지정한 공휴일로 주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